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아주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번에 제약까지 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6개월 뒤에 다시 하겠다. 조금 이게 걸리지만 어쨌거나 아주 큰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죠. 자, 개인 순매수 3, 4,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주간. 신용 미수개미들을 좀 털고 가겠죠. 이 워낙에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신용 미수 공매도로 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도 공매를 이용하겠죠. 메이저들이. 그래서 또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는 이 바이오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공매 가능하죠.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비중으로 보면은 공매 비중이 뭐 한 10%대밖에 안 나왔는데 얘는 공매가 금지고, 셀트리온 이렇게 공매를 많이 쳤는데 공매도 금지가 안 되고 월요일날 또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공매도 금지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매 금지 기준도 좀 뭐 선을 좀 봤지만 좀 더 선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어거지로 주가를 갖다가 왜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먼저 공매도 기준을 한번 잘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다릅니다. 코넥스는 뭐 신경 꺼버리면 되니까. 코스닥은 세 가지죠. 유형이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코스닥은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나 코스피 대비해서는. 자,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주가가 당일에 5%에서 10% 사이 정도 하락이 크더라.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하락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 이게 이제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이. 직전 분기 코스피 구성 종목 공매도 비중, 코스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 상한 20%. 3배 이상으로 많이 쳤다. 이 정도 하락했는데, 이 코스피 구성 종목 공매 비중에 3배 이상으로 공매도가 쳐졌구나. 거기에다가 당일날, 이게 이제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해당되겠죠. 공매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6배 이상이다. 6배 이상 확 증가했다. 그럼 5%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피 구성 종목 공매도 비중에 3배를 넘겼고, 거기다가 셀트리온에 오늘 하루, 금요일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평소보다 6배나 더 증가했네. 이게 딱 맞았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유형 1로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10% 이상 하락한다. 공매도가 6배 이상 나왔다. 평소보다. 그러면 그냥 하락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조건이. 네 번째, 4번 유형이죠. 3% 이상 하락했다. 퍼센테이지는 3% 이상. 그렇게 많이는 아니죠. 근데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이 30%가 넘어갔어. 3% 이상 하락을 하고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넘어갔다. 그리고 공매 거래 대금 증가 배율이 2배 이상이더라. 자, 요렇게 되면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셀트리온은 29.89%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매 거래 대금 증가 비율은 2배 이상이죠. 엄청나게 증가했죠. 요거는 충족이 되었고, 얘도 충족이 안 되고, 얘도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공매 금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이죠. 헬스케어는 코스닥이다. 1, 2, 4는 똑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는. 똑같은데, 코스닥은 좀 더 하나 더 있죠. 주가 필요 없다. 주가 올라도 공매도 비중 뭐 몇 프로든지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비율이 5배다.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니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었죠.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10% 나왔으니까 퍼센테이지 공매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거래 대금,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비율은 5배 이상이죠.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자,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난 상황에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입니다. 5% 이상.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코스닥은 하루 정지가 됩니다. 여기에 딱 걸려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걸렸다. 근데 얘들이 공매도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냥 공매를 쳐서 걸리더라도 상관없다. 일단은 이렇게 공매를 이 정도 쳐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얘를 막았어도 얘가 공매에 걸린다고 해도 어차피 셀트와 헬스케어는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혀가지고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막으면 이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어도 자연스럽게 못 올라가게 방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이 이 코스피에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거. 왜 코스피는 이런 게 없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정말로 뭐 10% 15%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셀트리온처럼 엄청나게 쳐가지고 주가 못 올라가게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내려갔다 뿐이지 완전히 뭐 위로 쏠 수 있는 상황인데 공매 80만 주를 쳐가지고 공매 지금 뭐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막은 상황이다. 자, 요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된 게 이 셀트리온 과열 종목으로 선정이 된 게 헬스케어는 공매 과열 종목. 이제 월요일날 공매 못 칩니다. 얘는. 근데 셀트리온 공매 칠 수 있게 놨죠. 셀트리온 쪽에 공매를 또 엄청나게 쳐대겠죠. 여기 쳐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 주간 개인 순매수 3위가 제약이고 4위가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죠. 3위, 4위 개인이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6위입니다. 6위. 개인들이 많이 샀죠. 삼성전자 뭐 레벨 빼면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SD 다음에 셀트리온을 많이 샀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사 들어왔는데 셀트리온 29.89%죠. 30% 안 넘기게 딱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자, 지금 거래량이 폭증을 했죠. 580만 주로 폭증을 한 상태에서 10.7%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확 늘은 겁니다. 거래 대금으로 따지는 거죠. 기준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죠. 2배 이상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거래 증가 비율이 5배 이상 확 늘어났다. 확 늘어난 상태에서 직전 40일 평균이 5% 이상 계속 나오더라. 5% 이상이죠. 10%, 5%, 8% 쭉 봐도 그냥 5% 이상이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공매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자, 공매 금지가 되었습니다. 공매 금지가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런 호재가 떴을 때 거래량이 많이 왕창 늘었죠. 신용하고 미수가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또 이제 가는가 보다고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신용 미수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터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터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매수세가 너무나도 강력한 이 호재 소식이라서 지금 당장에 엄청난 호재 소식이라서 예를 들면 뭐 초전조체 이렇게 테마처럼 완전히 개인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공매고 뭐고 나발이 나 모르겠고 무조건 매수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공매들이 못 막습니다. 에코프로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초전조체는 뭐 공매 못 치는 작은 종목이가 그렇다 치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은 호재는 호재인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이 신용미수 쓰고 들어온 물량이 있다 그러면 끌어내려서 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터는 척해서 신용미수가 뚝뚝 떨어진다. 그럼 떨어뜨리고 나서 바로 다시 내리는 척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 메이저들과 공매도들이 신용과 미수를 좀 털어내면서 작업을 좀 칠 수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리저리 움직여도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리 갔다가 올라가는 차가 내리고 내려간 차 쭉 내리다 또 올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누구 마음이냐? 메이저 마음이다. 메이저 마음. 단기적으로는. 신용미수 확실하게 털고 가겠다면 쭉 끌어내렸다 갈 거고 좀 내리는 척 했다가 다시 더 내리면은 개인들이 더 막 달라붙을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면은 좀 내리다가 내린 척 하다가 다시 올려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중기로 장기로 좀 볼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바닥권에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사라져버린 상황이니까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붙들고 있었더니 내려가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 점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거는 자 딸랑딸랑딸랑 해가지고 내일은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이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메이저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면 셀트리온 지금부터는 진짜 원래 투자 관점에서 보는 기업입니다. 워낙 큰 기업이고 아주 뭐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고 지금의 위치에서 발목을 잡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이 사라졌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할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만약에 내려오면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지 않고 많이 내린다 그러면 이 호재를 위해서 신용 미수 쓴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털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내릴 수도 있는 거다. 내렸다가 다시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매수해놓고 장기로 투자를 해놓고 있다 그러면 그냥 큰 호재가 떴구나. 하반기에 바이오 좋다 그러는데 이제 셀트리온 이제 제대로 한번 날아가보자. 날개 달고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은 하반기 주목이라 그러죠. 바이오주. 지금 셀트리온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합니다. 합병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램시멀스시 미국 허가 승인이 준비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플라 미국 시장 진출했고 그 셀트리온이 무슨 바이오 시밀러 한다 그랬을 때 뭐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불확실성 좀 해소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합병이라는 부분 이제 마무리. 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약을 6개월 뒤에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합병 이야기를 꺼내지 말든가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제약하고 또 이제 6개월 뒤에 합병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합병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가장 큰 거는 큰 부분이 셀트와 헬스케어 시총이 크죠.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거나 중장기로 봤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셀트리온 이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